당신 정말로 날 믿을 수 있겠어? 사업이라는 건 알 수가 없어. 실패할 수도 있고 완전히 망해서 부도당하고 여기저기 쫓겨다닐 수도 있어. 그래도 날 믿고 따라올 수 있겠어? 내가 당신을 몰라요. 당신이 몇 년 동안 공장 다니면서 고생한 거, 비법도 배워오고 스스로 연구도 많이 한 거 옆에서 본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 내가 당신을 믿지 않으면 누가 당신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해요. 나는 열심히 내조를 할 테니 당신은 당신이 하고 싶었던 사업을 꾸리면 돼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약속할게. 아니, 맹세할게. 내가 당신 꼭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줄 거야. 내가 성공하고 난 뒤에 내 돈은 전부 다 당신 거야. 원하는 명품, 돈, 전부 다 당신이 가지게 해줄게. 꼭 약속할게. 10년 후. 당신이 사업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커져서 우리 회사 건물을 가지게 되다니 진짜 감회가 새롭다. 사무실 하나만 가지고 우리 둘이 밤새 물량 맞추고 택배 보냈는데 이렇게 직원들도 많아지고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살림하고 애 키우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밤새워 내 일까지 도와주고 직원 구하기 전까지는 당신이 격리에 포장 검수까지 다 해줬었잖아.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내조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성공할 일도 없었을 테니까 이건 다 당신 덕이야. 당신도 노력 많이 했잖아. 그동안 물량 맞추고 거래처 따내느라 여기저기 고개 숙이고 다닌 세월도 10년이고 고개 숙이고 다닌 게 뭐 어때서 그래. 당신에 비하면 나는 한 것도 없어. 정말 고마워. 여보, 내가 10년 전에 약속한 거 잊지 않았지? 당신 호강시켜 주겠다고 한 거 나 잊지 않았어. 앞으로 내가 버는 돈, 여태까지 내가 번 돈 전부 다 당신 거야. 뭐? 그거 정말이었어? 당연하지. 앞으로 사는 모든 재산들은 다 당신 명의로 돌려줄게. 이 집도 차도 사무실도 전부 당신 거야. 사업을 시작하고 난 뒤부터 저랑 남편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게다가 아이까지 태어나면서 하루 2시간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죠. 하지만 사업을 하는 것은 남편의 오랜 꿈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남편의 뒤를 단단히 뒷받침해주고 싶었습니다. 일하는 것에 집중한 남편은 정말 멋있었거든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남편의 사업은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함과 성실함은 그런 성공을 더더욱 뒷받침해주고 있었고 남편은 사업을 시작할 때 저와 했던 약속을 지켜주었어요. 앞으로도 행복한 나날만이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설마 제 노년에 이렇게 고민스러운 일이 생길 줄은 몰랐네요. 20년 후. 엄마, 이 사람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싶다던 사람.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래요, 어서 와요. 바깥 양반은 일이 바빠서 오늘 만나긴 어렵겠네요. 그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는 자리이니 너무 부담 가지지 않아도 돼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 긴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어린 사람들은 시부모라고 하면 부담을 가지곤 하니까요. 나도 그랬었고요. 괜찮아요,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혹시라도 이 녀석이 말을 안 듣거나 하면 나한테 바로 말해줘요. 알겠죠? 혹시 결혼 준비를 하다가 금전적인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나한테 바로 이야기하고요. 내가 외동아들 결혼하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거든요.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몇 년 후. 아들, 오늘은 좀 어떠냐? 며느라가 상태는 아직 안 좋아? 네, 엄마. 시험관 시술이라는 게 여자 몸에 부담이 꽤 큰가 봐요. 영 기운을 못 차리네요. 그래, 그거 꽤 힘들다고 하더라. 나도 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여자 몸에 부담이 많이 가는 거라고 했어. 지금 밥도 죽만 겨우 넘기고 계속 누워만 있어요. 저렇게 우울해하면 더 안 좋을 텐데.
아이보다는 네 아내 몸을 더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알겠지? 부담을 가지지 않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 원. 나는 정 안 생기면 우리 둘만 살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곧 죽어도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말릴 수도 없네요. 요즘에는 걱정하는 말 한마디도 예민하게 반응해서 어쩔 수 없긴 하다만 최대한 네가 옆에서 잘 보살펴 주렴. 엄마가 네 통장으로 돈도 좀 보냈으니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같이 여행이라도 가. 무엇보다도 너희들 마음이 편해야 해. 고마워요,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잘 할게요. 몇 년 후. 경사야, 경사. 드디어 경사가 났어.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더니 드디어 아이를 가지게 되었구나. 네, 어머님. 그동안 걱정 많이 하셨죠?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아니다, 아니야. 이제라도 고생 끝이니 다 괜찮다. 고생했다, 세아가. 정말 고생 많았어. 이번 1년 정도는 시험관 안 하고 마음을 편하게 먹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안정기에도 접어들었고 안심할 수 있게 됐네요. 이럴 게 아니지. 요즘은 임신 축하 선물 그런 것도 주고 받는다지. 내가 딱히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너한테 선물 하나 해주마. 아니 어머님 선물이라뇨. 마음만으로도 감사한걸요. 내가 친구한테 물어보니 요즘 샤넬이나 미우미우가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하던데 혹시 세아가 네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따로 있니? 받은 건 따로 없고. 네? 샤넬, 미우미우? 어머님 그건 명품 브랜드 아닌가요? 그럼 명품 브랜드지. 임신 축하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니? 요즘 사람들은 명품백보다는 주얼리가 더 나으려나? 엄마, 갑자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했잖아요. 평소에는 돈 많은 티도 안 내더니 갑자기 명품 이야기를 하니 사람이 놀라죠. 자기야,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 그 정도 명품은 사줄 수 있으니까 원하는 거 말하면 바로 사줄걸? 그래, 세아가 말만 해라. 이 시애미가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평소 가지고 싶었던 브랜드가 있으면 말해보렴. 어머님,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래, 그럼 천천히 생각하고 있으려무나. 정말 고생 많았다. 막상 애 생기니까 너무 걱정이 많아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애들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든다고 하고. 내가 버는 돈으로 애 교육비 감당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친구 애들 학원 보내는 거 보니까 거의 생활비만큼 나가던데. 혹시라도 애 키우면서 교육비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바로 이야기하렴. 아이 교육비 정도는 내가 지원해 줄 수 있어. 요즘 교육비도 만만치 않다는데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아니 엄마, 아무리 아들이 능력이 없어도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 좀 자존심 상하는데? 자존심 상할 게 뭐 있어. 할머니가 손주 교육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건데. 내가 너 키울 때도 학원 마음껏 보내주고 싶었는데 그걸 못 해주니 마음이 영 안 좋더라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시켜주는 게 제일이야. 하긴 그것도 그래. 아직 애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때가 되면 잘 부탁할게 엄마. 아들이 결혼을 늦게 한 탓일까요? 아들네 부부 사이에서 아이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몇 년 동안이나 임신 준비를 한 아들 부부였지만 매번 안 좋은 소식만 들었어요. 끝끝내 시험관 시술도 받았지만 그것도 쉽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진 않더라고요. 저는 손주가 있든 없든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깟 손주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손주 자랑을 하는 게 부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지만 요즘에 애 없다고 손가락질 날 사람 누가 있나요? 그렇게 아이들이 임신 준비를 하고 몇 년이나 더 지났을까요? 드디어 아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뻤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축하해주는 의미로 며느리에게 명품 주얼리 세트를 맞춰 주었죠. 저희 집 재력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아들이 말을 안 해준 건지 새아기는 놀란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새아가가 저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진 기분을 느낀건요. 임신 3개월 차. 새아가 그건 뭐냐? 아, 저랑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친구가 임신 여행을 가자고 해서요. 부산에 펜션을 예약했다고 하는데 멀지 않은 곳이니 한번 다녀오는 게 어때? 임신 여행이라는 거 그때만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부산이면 그리 멀지도 않고 혹시 몸이 안 좋아서 그래? 다녀오기 힘들 것 같아? 아, 아니에요. 입덧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돈이 좀. 돈? 돈이 왜? 친구들끼리 모아서 낸다고는 해도 펜션이다 뭐다 하면서 돈이 좀 많이 나갈 것 같아서요. 남편 혼자 일하면서 생활비 벌고 있는데 저만 너무 즐기는 것 같고. 아니 뭐 그런 걱정을 해.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돈 걱정이 되면 내가 용돈 좀 줄 테니까 마음 편하게 다녀와. 며칠 정도는 아들끼니 내가 챙겨줄 수 있어. 정말 다녀와도 될까요? 그럼 마음 편하게 다녀오려무나. 지금 계좌로 용돈 보내마. 더 필요하면 이야기하고. 임신 6개월 차. 어머님 이거 혹시 사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뭐냐? 유모차? 이게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유모차라더라고요. 친구들도 다 이 제품을 추천하고 프레임이 튼튼하고 가벼워서 아이 데리고 다니기 딱 좋다고 해서요. 그래. SNS에서도 꽤 유명하고요. 이거 리뷰하는 유튜버도 있는데 평가가 꽤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다 좋은데 가격이 좀 비싸서. 그래? 얼만데? 아이고, 요즘 육아용품이 정말 비싸다고 하긴 하더니 이게 비싸긴 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선뜻 사기에는 너무 비싸서. 다른 육아용품들은 친구들이 선물해 주거나 그리 비싸진 않은데 이건 선물 받기도 좀. 그래, 그럼 이건 내가 사주마. 감사합니다, 어머님. 임신 7개월 차. 어머님, 저 용돈 주세요. 무슨 일 있니? 아니, 제가 요즘 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옷이 맞는 게 영 없더라고요. 인부복도 매일 입다 보니까 금방 더러워지고 또 세탁도 자주 하니까 금방 닳기도 하고요. 인부복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튼튼하게 나올 텐데. 그래, 옷을 사고 싶어서 그러니? 얼마가 필요해? 한 300? 그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300? 아니, 옷 몇 벌 사는데 무슨 300씩이나 필요하니? 아니, 요즘 옷들이 얼마나 비싼데요. 당장 이 앞 아울렛 매장만 가봐도 10만 원은 그냥 넘잖아요. 그리고 손주 가진 며느리가 입는다는데 그깟 300만 원이 아까우세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잖니. 제 옷만 산다는 게 아니라 남편 옷도 좀 사고 아무튼 이것저것 쓰려고요. 그러니까 용돈 좀 주세요. 그래, 알았다. 아싸, 그럼 계좌로 넣어주세요. 점점 도를 넘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부탁을 하면서도 미안해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미안해 하기는커녕 당연히 제가 해줘야 한다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처음 저는 그것을 착각이라고 여겼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착하고 선했던 아이가 고작 제가 돈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지리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더군요. 며느리는 결코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삭. 진짜 요즘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하죠, 엄마? 무슨 일이야, 아들? 무슨 고민이 있길래 그래? 사실은 아내 때문에요. 며느라기 말이냐? 네, 이 사람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일단 지금은 산후조리원 때문이에요. 산후조리원은 왜? 또 돈이 모자라냐? 돈이 모자라면 차라리 다행이죠. 아예 자리를 구할 수 없는 지경이니까요. 뭐? 자리를 구할 수 없는 지경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말이죠. 사실 못해도 반년 전에는 조리원 예약을 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계속 하기 싫다고 문구적 거리더라고요. 산후조리원 같은 건 원래 병원 다니면서 가까운 곳으로 가지 않니? 그러니까요. 우리 다니는 병원도 바로 위층이 산후조리원이라 거기 예약하면 되거든요. 게다가 패키지 할인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뭐 시설이 후진해 간호사들이 다 아줌마네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결국 이제 아예 자리가 없어서 예약도 못 한다잖아요. 진짜 어쩌려고 그러는지.
아이고, 이 근방 산후조리원들은 1년도 더 전에 예약해야 겨우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곽으로 가거나 아예 비싼 곳밖에 없어서 고민하고 있어요. 엄마가 돈 좀 줄까? 비싼 곳이라도 산후조리는 해야 몸조리를 하지. 출산 그거 무시할 거 못 된다? 아니에요, 엄마. 그동안 엄마가 해준 게 얼만데 이 정도는 제가 알아서 해야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발품 좀 팔다 보면 운 좋게 취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며칠 후.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세아가 너도 잘 지내고 있니? 산후조리원 구하고 있다면서? 네, 어머님, 그이한테 들으셨어요? 그래, 들었지. 산후조리원 못 구해서 큰일이라며? 네, 그래도 오늘 친정 엄마랑 좋은 곳 한 곳 알아봤어요. 그래? 거기는 자리가 있대? 다행히 한 자리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예약하려고요. 그래, 다행이다. 그래서요, 어머님, 저 2천만 원만 주세요. 뭐? 2천만 원? 아니, 그 큰 돈은 왜? 에이, 어머님한테 그리 큰 돈도 아니잖아요. 2천만 원이면 저한테 용돈으로 주실 수준 아닌가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산후조리원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2천만 원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그야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산후조리원 비용 2천이죠. 산후조리원 비용이 2천만 원이라고? 아니, 세상에 그런 비싼 곳이 어디 있어? 아니, 어머님, 요즘 2천만 원 정도는 껌값이에요, 껌값. 이 정도 돈 주고도 예약 못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그것도 모르는 줄 아니? 네가 다니는 병원에 패키지로 들어갈 수 있는 산후조리원도 있었다면서. 거기는 500만 원도 안 하던데 어디 4배 가격을 불러? 아, 그런 후진 곳이랑 제대로 된 산후조리원을 비교하시면 안 되죠. 어머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랑 어머님 손주가 그런 후진 조리원에서 몸조리했으면 좋으시겠어요? 후지다니 별로 그렇지도 않더구만. 후지거든요. 시설도 정말 낡았고 간호사들도 순 아줌마들 뿐이라고요. 그런 곳에서 우리 아들이 잘못되면요. 어머님 며느리 몸조리 제대로 못하면 어쩌려고요. 그게 무슨 간호사들이 나이 든 아줌마들이면 어떻고 시설이 좀 낡으면 어때. 내가 찾아보니 그 조리원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베테랑 간호사들이라 나이가 좀 많은 것뿐이더라. 아무 문제 없는 곳이야. 아, 어머님 왜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세요? 돈도 많으신 분이 고작 며느리 산후조리원 비용 대주기가 그렇게 아까우세요? 뭐? 그렇잖아요. 손주 교육비는 대준다고 호언장담을 하시더니 그보다 훨씬 적을 며느리 산후조리원 비용은 아깝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아, 됐고요. 어쨌든 빨리 2천만 원 주세요. 거기 방 하나 남아서 빨리 계약해야 한다고요. 2천만 원 빨리 안 주시면 제 아들 어머님한테 절대로 안 보여드릴 거예요. 어머님 평생 손주 보기 싫으시면 알아서 하시던가요. 2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며느리의 말, 아니 통보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방적으로 돈을 뜯어낸다는 의도가 여실히 보이는 언행, 돈을 주지 않으면 손주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며느리는 제가 알던 며느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속았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돈을 썼기 때문에 며느리가 변해버린 걸까요? 며칠 후. 아니, 사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안 사돈 그게 무슨 소리신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뭘 어쨌다는 건가요? 아니, 며느리 산후조리원 비용 그게 아깝다고 안 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네? 원래 산후조리원 비용 같은 건 부모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돈 많은 사돈께서 알아서 해주셔야죠. 고작 2천만 원 그거 아까워서 우리의 산후조리원도 못 들어가고 발만 동동 구르게 해요? 사돈도 알고 계셨던 건가요? 그 2천만 원짜리 조리원을? 당연하죠. 저랑 같이 찾아다녔던 곳이니까요. 제 딸이 산후조리 하기에 그런 완벽한 곳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안 줄 수가 있어요? 아, 그보다 더 가성비 있는 조리원도 많을 텐데 굳이 왜 그 조리원이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자리가 없다잖아요, 자리가. 여기보다 싼 곳은 허접하기 짝이 없는데 우리 딸한테 그런 곳에서 산후조리를 하라고요?
아니 집안 장손을 낳아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절하면서 2천이든 3천이든 척척 내주는 게 맞지 않나요? 다른 비용도 아니고 조리원인데 다른 때에는 돈 팍팍 잘 쓰셨으면서 왜 이번에는 이렇게 소극적이세요? 조리원 비용 그거 부모가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하셨죠? 그럼 사돈께서 해주세요. 왜 저한테만 해주라고 강요를 하시는 건가요? 제가 돈이 어딨어요. 게다가 전 친정 엄마예요. 딸은 결혼하면 남의 집 며느리 출가 외인이라고요. 이런 건 당연히 시댁에서 알아서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왜 해줘야 하죠? 태어난 아이가 사돈댁 손주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며느리가 출가 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며느리는 며느리, 사돈댁에서는 귀한 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뭐예요? 그럼 자기 딸 아니니까 조리원 비용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 우리 딸 잘못되면 책임질 거야? 말이 계속 빙빙 도네요. 그냥 여기에서 그만하겠습니다. 쉬세요, 사돈. 야, 너 끊지 마. 우리 딸 조리원 비용 당장 내놓으라고. 그날 저녁. 엄마, 미안해요. 이 사람이 이상한 요구를 엄마한테 할 줄 몰랐어. 거기다 장모님까지 돈 달라고. 아니야, 괜찮다. 너는 몰랐잖냐. 그동안 여기는 싫다, 저기도 싫다. 핑계만 댈 때부터 짐작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건 내 실수야. 미안해, 엄마. 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엄마 이번에는 못 해주겠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 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행동에 상처를 받아버렸어.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잘못 행동한 게 시작이지만 이걸 바로 잡아야 하는 거겠지. 알았어요, 엄마. 나도 다 이해하고 있어. 우리가 돈이 썩어 넘치는 것도 아니고 다 일해서 버는 돈인데 새아가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노력해서 성공한 건지 내가 제일 잘 알지.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이야기 잘 해둘 테니까. 그래. 아들이 호언장담을 하긴 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탐욕이라는 게 참 무섭죠. 모르고 있을 때는 없어도 살만하지만 탐욕을 한번 알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결국 본인 스스로를 잡아먹게 되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당장 다음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다음 날. 어머님, 진짜 돈 안 주실 거예요? 빨리 계약해야 한다니까요. 그래, 안 줄 거다. 2천만 원짜리 산후조리원 계약하고 싶으면 네 돈으로 하던지 너희 친정에 부탁해 보거라. 네? 어머님 진심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빨리 돈 보내주세요. 센 척하지 마시고요. 센 척? 내 말과 행동 어디가 센 척이라는 건지 나는 전혀 모르겠구나. 내가 뭘 어쨌다는 거니?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을 몰라요? 어머님 손주 안 보고 사실 자신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어머님이 돈 안 주시면 저 어머님한테 절대로 아들 보여줄 생각 없다니까요. 그래, 안 보고 살 작정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알아서 아들 잘 키우며 살렴. 네? 뭐라고요? 손주 안 보고 살 작정이라고. 여차하면 내 아들도 안 보고 살 작정이다. 그러니 돈은 보내줄 필요가 없지. 아니, 어머님 손주예요. 그것도 장손, 손자, 아들. 어머님이 그렇게 태어나기를 고대하시던 아들 손주라고요. 내가 언제 아들 손주 바란다고 한 적이 있었니? 네? 그야 당연히 다들 아들을 좋아하니까.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오히려 너 임신 준비할 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한 건 다 잊어버렸나 보구나. 아, 그랬던가? 우리 집은 대를 잇니 어쩌니 그럴 생각도 없고 회사도 아들이 아니라 직원들 중에 성실한 사람을 뽑아서 물려줄 예정이고 아니면 아예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서 쓰던지. 그러니 아들 손주가 태어나든 태어나지 않든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란다. 아니, 아들 손주잖아요. 어머님 또래분들은 다 아들을 좋아하신다고요. 대부분 그럴 뿐이지. 나는 딸이든 아들이든 너희들이 애 없이 산다고 해도 찬성할 생각이었다. 내 자식 부부인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몸 상해가며 애 낳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냐? 물론 아이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뻤다. 하지만 그건 네가 그동안 몸고생 마음고생 해가며 아이를 원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뻐했던 거야.
아들 손주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너는 내 마음을 어떻게 생각한 건지 그걸로 협박이나 갈치라도 할 작정이었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협박이나 갈치라뇨. 제가 무슨 사기꾼인가요? 돈을 안 주면 손주를 안 보여준다는 협박까지 했으면서 아니라고 발뺌할 생각이니? 그래, 내 잘못도 있겠지. 처음에 너에게 마구잡이로 퍼졌던 내 죄. 며느리가 오랜 고생 끝에 결실을 맺는 것 같아 내가 잠시 이성을 잃었던 것 같구나.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 잡으려 한다. 그러니 조리원 비용, 그건 네 친정 어머니께 달라고 하렴. 사돈께 들어보니 그런 건 당연히 부모가 해주는 거라고 하더구나. 진짜 찌찌하게 나오시네요. 5만 가지 핑계를 다 대시고는 결국 돈 주기 싫다는 말씀이시죠? 됐어요. 알았어요. 그럼 우리 아들은 평생 못 보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래, 알았다. 숙지하고 있으마. 한 달 후. 어머님, 우리 아들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어머님한테는 보여드릴 생각이 없어서. 그래, 고생 많았다. 푹 쉬어라. 네? 아니, 어머님, 정말로 우리 아들 얼굴 안 보여드릴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전에도 했잖니. 아니, 좀 더 뭐랄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뭐 미안하다던가 내가 잘못했으니 앞으로 더 잘하마라던지. 네가 무슨 말을 듣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더 할 말 없다. 그러니 이만 쉬렴. 참나.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는 거죠? 알았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2개월 후. 어머님, 이번에 우리 아들 보행기를 하나 사주려고 하는데 한 100만 원? 그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애가 아직 구르지도 못할 시기인데 무슨 보행기를 사니? 애들 물건은 미리미리 사두고 쓸 때 꺼내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보행기 한 대 사주실래요? 그거라도 사주시면 아들 사진 정도는 보내드릴게요. 됐다. 안 보련다. 필요 없다. 그럼 그림책 세트라도 사주세요. 그건 한 50만 원 선이면 풀세트로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 애들 장난감이고 책이고 대여해 주는 곳이 많다더라. 애들 물건 아무리 좋은 거 비싼 걸로 사도 얼마 못 쓰는데 그런 곳 한번 알아보려무나. 아니, 진짜. 6개월 후. 어머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신가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그래, 시간 괜찮다. 말해봐라. 요즘 애들 옷이 너무 비싸서요. 우리 아들 옷 좀 사게 한 30만 원 정도만 용돈 주실래요? 아니면 우리 아들 옷 사러 가는 길에 같이 가서 사주셔도 좋고요. 손주 얼굴도 보고 같이 쇼핑도 가고 일석이조 아닌가요? 그래, 요즘 애들 옷 많이 비싸다고 하더라. 당근에서 애들 옷 물려 입는 것도 많이 한다고 하던데 그런 곳 알아보려무나. 아니, 그런 옷을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입힐 수 있어요? 더러울지도 모르는데. 당근에 물건 올리는 사람들도 다 애들 엄마야. 꼼꼼히 빨아서 깨끗한 옷만 다들 올리더라. 아니, 손주 옷 사주면서 얼굴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반년 동안 얼굴 한 번 못 본 손주 얼굴 제가 선심 써서 보여드린다는데. 그 선심은 내 쪽에서 거절하마. 알아서 잘 하려무나. 아니, 어머님. 1년 후.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한 번 살려주세요. 이번엔 또 무슨 일이냐? 무슨 핑계를 대려고. 핑계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진짜예요, 어머님. 말이나 한번 들어보자. 무슨 일인데 그러냐? 우리 아들이 이번 달에 돌잔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들이 너 돈 없다고 하는 걸 듣고 홧김에 뭐? 홧김에 초럭셔리 뷔페에서 돌잔치를 한다고 해버려서. 뭐? 초럭셔리 뷔페? 거긴 강남 뷔페 중에서도 엄청 비싼 곳 아니냐. 하루 점심값만 해도 10만 원이 훌쩍 넘을 텐데 그런 곳에서 돌잔치를 한다고 했다고? 그렇지만 열받았다고요. 자기는 시어머니가 돌반지를 10손가락에 주렁주렁 끼워주더라. 누구는 금거북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라고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케일을 좀 크게 불렀더니. 알만하구나. 제발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며느리 기 한번 살려준다 셈치고 돌잔치 예약 좀 잡아주세요. 이번 주까지 예약 안 잡으면 다 마감된대요.
게다가 저 돈도 없어요. 남편도 저한테 사치하지 말라고 카드고 뭐고 아예 싹 다 뺏어가 버려서 저 지금 완전 무일푼이에요. 저런. 대관도 100명 이상부터 된다고 해서 진짜 돈 장난 아니게 깨질 텐데 저 그 돈 없어요. 아, 오실 때 돌반지 해서 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애기 돌 한복도요? 아직 정신을 덜 차렸구나. 그만 끊으마. 네? 잠시만요, 어머님. 돈 주실 거죠? 우리 아들 돌잔치 비용 대주실 거죠? 어머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다음부터는 아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며느리는 친정에서 돈을 빌려 그 비싸기만 한 강남 뷔페에서 돌잔치를 치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관 비용만 생각하고 행사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그저 일반적인 식사 자리와 다를 바 없었다고 하네요. 심지어 손님 수 100명도 채우지 못해 그 어마어마한 대관비는 허공에 날아간 꼴이었습니다. 친정에서는 빌려간 돈 내놓으라고 매일같이 잔소리를 한다는데 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알아서 갚으라고만 하니 며느리는 결국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사치에 절은 생활은 포기하지 못한 것 같더군요. 이따금 제게 연락해 손주를 빌미로 또 돈을 요구하곤 하는데 조만간 아예 며느리를 차단해 버리든지 해야겠습니다. 에필로그 여보세요? 사돈, 제 계좌 불러드릴 테니 500 넣으세요. 누구 안사돈이세요? 빚 자안부는 됐고 이번 달부터 사돈 손자 제가 봐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500 입금해 주세요. 제가 왜요? 사돈은 손주 봐주지도 않으니까 내가 대신 봐주는 거 아니에요. 친손자도 아니고 왜 손자를. 그런데요? 그러니까 애 봐주는 돈 다달이 보내라고요. 그건 애들 부모한테 달래지 왜 저한테 그러시나요? 우리 딸 나가도 돈빼 겨우 법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감당이 되나요? 이럴 때 돈 많은 사돈 뒀다 뭐합니까? 사돈 그 돈 죽을 때 싸가지고 갈 거예요. 국 끓여 먹을 것도 아니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돈은. 벌 줄만 알지 쓸 줄은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알려주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0이라고요? 그건 내 인건비고 애한테 들어가는 기저귀 값이나 물티슈나 자잘하게 들어가는 것도 많으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청구할게요. 아니면 아예 달에 100씩 더 보내시던가. 저기 사돈, 그 애가 제 애입니까? 아니요. 그럼 제가 봐달라고 맡겼습니까? 아니요. 그럼 저한테 달라시면 안 되죠. 이렇게 나오면 나도 왕자 못 봐줘요? 네? 그러세요. 내가 안 봐주면 우리 딸 어떻게 살라고요? 그럼 봐주세요. 그래서 돈 달라고요. 그럼 봐주지 마세요. 우리 딸 봐주세요. 돈 봐주지 마. 우리 딸. 사돈, 딸 안타까우면 사돈이 알아서 하세요. 엄마, 뭐래, 준대? 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다. 아이씨, 그래서 나 얼마 줄 건데? 못 줘. 어머님이 못 준다잖아. 그럼 나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엄마는 엄마잖아. 어떻게 딸한테 돈을 달래냐? 당연히 그냥 도와줘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우와, 배신감. 엄마도 우리 왕자 못 보고 살게 해줘? 후회하고 싶냐고. 이거 순 도둑놈 심보 아냐. 야, 나도 왕자 못 봐주니까 네가 다 해. 내가 죄 졌냐? 다 늙어서 지혜 봐주는 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그리고 손주도 자식이 이뻐야 이쁜 거지. 나 갈 테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엄마! 시모처럼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할 거 아니야. 아, 그럼 10만 원 줄게. 엄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